처음 삼각형 A1, B1, A2 이건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야? 9분의 1에서 1로 갔네. x값 변화량이 9분의 1에서 1로 갔으니까 1에서 9분의 1 빼면 9분의 8이지. 밑변 9분의 8. 높이는 3분의 1에서 3으로 갔네. 3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9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8. 암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약분이 되는 게 있나? 하나 있구나.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초항이 얼마냐면 초항이 27분의 48한 32. 그렇네. 이렇게 나왔어. 그 다음에 공비도 다 끝났지. 두 닮은 도형의 닮은 비를 알 수 있는 두 변만 알면 되는데, 그럼 제일 간단하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 이거지. 다른 거 찾는 건 시간 낭비고,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두 삼각형의 길이의 비인데, 길이의 비가 이미 알고 있잖아. 3에서 3분의 1 뺀 큰 길이의 비가 얼마야? 큰 길이의 비가 3 빼기 3분의 1. 3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8. 그 다음에 작은 길이 요거 얼마야? 3분의 1에서 27분의 1을 빼네. 3분의 1에서 27분의 1을 빼. 그럼 27분의 8. 요거가 답이네. 자, 3분의 1을 분자분모 9 곱하면 27분의 9가 되니까 27분의 9에서 27분의 1 빼니까 27분의 8.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길이의 비인데 이 8은 똑같으니까 3의 몇 배가 27이냐면 9. 그래서 9대 1이 길이의 비인데 이건 길이의 비고 넓이의 비는 어떻게 돼? 9의 제곱 대 1의 제곱. 81분의 1이네. 그래서 공비는 81분의 1. 끝났네. 초항 공비를 아니까 S 1 빼기 R분의 A 그대로 대입합니다. 1 빼기 81분의 1. 그 다음에 초항이 27분의 32. 통분을 하는데 81분의 80 27분의 32 27에다 3 곱한 게 81이지. 그래서 낙분을 하고 여기다가 3만 놔두면 되겠지. 그러면 답이 80분의 내항과 외항의 비율이니까 80분의 32 곱하기 3인데 이거 약분 더 할 수 있네. 4로 나눌 수 있겠지. 4 8로 나눌 수 있구나. 8, 4, 32 4에 3 8, 10 더 나눌 수 있구나. 더 나눌 수 있네. 5분의 6 5분의 6. 자, 5분의 6이 답이니까 답이 5분의 6 나왔지? 다음 문제. 이런 문제. 카드에 적힌 세 수 중 가장 큰 수로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장을 동시에 뽑을 때 중복해서 뽑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2를 3장 뽑거나 이런 상황이 없고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를 골라서 뽑는다. 그러면 전체 경우는 뭐냐면 전체 경우는 10개 중에 3개 뽑는 게 전체 경우야. 그런데 카드에 적힌 세 수 중 가장 큰 수, 그러니까 x값이 1부터 10까지 나올 수 있는데 가장 큰 수가 1이 될 리가 있나? 셋 중에? 말이 안 되지. 어느 카드랑 비교해도 1이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x가 1이 되는 경우는 없고 x값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는데 1과 2는 무의미한 확률 변수가 되는 거네. 무의미하다는 게 확률이 0이란 얘기야. 얘가 확률 변수 1이 나올 확률은 0, 2도 0. 3이 나오는 경우는 딱 하나가 있지. 딱 하나가 있지. 셋을 이렇게 뽑았을 경우. 그러니까 3이 확률 변수가 되는 경우는 3이 가장 큰 경우가 돼야 되니까 일단 3을 뽑고 나서 3보다 작은
그 카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3보다 작은 카드가 두 장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지, 경우의 수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나머지 숫자가 뭐야?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지. 그지? 이걸 확률로 표시하자면 px가 뭐 x일 때를 표시하자면 분모에는 10 콤비네이션 3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 이게 계산이 많다는 얘기야, 딱 봐도. 4를 확률 변수로 택하는 경우는 뭐냐? 일단 4를 뽑아놓고 4보다 작은 셋 중에 두 개를 뽑는다는 얘긴데, 셋 중에 두 개를 뽑는다는 경우니까 3 콤비네이션 2.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2가 나오고 여기는 하나씩 증가하는 거네. 분모는 항상 10 콤비네이션 3이고. 이제 눈치를 챘을 거야. 이렇게 간다는 얘긴데, 그럼 뭐 예를 들면 9는 어떻게 돼 있어? 9를 뽑고 1부터 8까지 8개 중에 2개를 뽑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8 콤비네이션 2가 분자, 분모는 10 콤비네이션 3. 이거지. 확률이 이거 계산해갖고 확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다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값이 2x인데 물어보는 거는 요거잖아, 요거. 그러니까 12에 2에 x 더하기 1. 이거 계산하는 게 지금 이거라고. 요거 해갖고 쭉 해갖고 요거를 싹 다 더해서 다 계산을 해갖고 나온 게, 예를 들면 그게 알파라고 쳤을 때 12알파 더하기 1인데 이거 계산을 하는 거는 무의미합니다. 이거는 학생이 계산을 해야 되고, 이 정도 계산을 견적을 내고 이 정도 계산을 하는데 뭐 넉넉 잡고 5분 끊고 가야 돼. 5분 안에 계산 딱 깔끔하게. 이런 거 계산하는 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뭐 강의 목적상 이거 하나 가르치자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니 넘어갈게요. 이게 답이 몇 번이지? 답만 좀 확인해 봅시다. 답이 이거랍니다. 자, 이건 학생이 해보시고 다음 문제 봅시다. 이것도 아까 푼 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20번 문제랑 이제 동일 유형이고, 그래프의 특성을 파악해서 답을 내는 문제인데 어렵게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 그러면 이게 원래 함수가 fx가 원래 x 4승에서 구구절절하게 뒤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놈을 미분해 갖고 만든 놈은 f'x가 4x 3승이니까 요놈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4란 얘기인 건 알겠지. 4란 얘기고, 이게 확정이 되네. 4에 x가 0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3일 때 x축과 만난다. 이거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자, 여기다 쓰는 게 좀 그러니까 f'x는 4에 x에 x 빼기 3, 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4x에 x제곱 빼기 9, 4x 3승 빼기 36x. 홀수 차수만 남으니 원점 대칭으로 나오겠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이게 뭐냐면 얘가 기함수인데 얘 부정적분 해갖고 fx를 만나러 보면 우함수 되겠지. 그지? 당연하지. 기함수를 지금 이 f'x가 원점 대칭인 기함수인데 그거를 부정적분을 해버리면 fx는 우함수라거든. 우함수. 그지? 이거를 직접 적분해서 찾아도 되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쓴 거 맞았을까? fx가 일단 x 4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그 부정적분하면 x 4승 되고, 얘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8x 제곱이지? 마이너스 18x 제곱. 여기까지 갔지. 그리고 홀수차항 없잖아. 여기 없고, 적분상수 C 하나 남고, 이게 좌우대칭인 우함수인데, 우함수. 자, 아까 물어본 거랑 똑같지.
우함수는 어때? 이 둘의 값이 똑같지. 그러니까 제곱이란 말이야. 얘랑 얘는 제곱값이라고. 0보다 같거나 큰데 F0의 부호에 따라서 이 전체의 부호가 좌우가 되는데 F0을 내가 알게 뭐야. 이 C의 부호가 F0이잖아. 그지? F0이 C인데 이 C의 부호를 어떻게 알아? 혹시 뭐 나왔나? 없잖아. 자,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오함수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에서 정적분을 한 게 오함수란 얘기잖아. 0에서 3까지 정적분한 거의 2배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정적분한 거는 이렇게 쪼개서 2배를 할 수 있냐. 맞지? 오함수기 때문에 이 니은이라는 보기가 나온 거고, 이거는 이 문제를 푸는 학생한테 이 fx가 오함수라는 거 너 알아 몰라? 이거 물어보는 거야. 그지? 자, 오함수기 때문에 맞지? 그 다음에 F0이 0이라는 거는 요 C값이 0이라는 얘기인데 이거로 확정이 된 거지, 그럼 fx가. 그거라면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6개이다. 정수의 개수는 6개이다. 이거 뭐 풀어보란 얘기잖아, 실제로. 이게 확정이 됐으니 실제로 풀어보면 fx는 x4승 빼기 18x제곱. 그러니까 x제곱 빼기 18. 이게 x제곱에서 접한다. 이게 0이 된다.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지거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얘를 0으로 만든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8이잖아. 플러스 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18. 자, 그러면 0보다 함수값을 작게 만드는 정수 x값인데, 그러니 여기에서 루트 18이라는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숫자인지를 수감각으로 찾아내야 되는데, 루트 16이 뭐야? 4지? 그러니까 4보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지? 여기에 4가 있다 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 4. 2를 넣었을 때 함수값 음수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2를 넣었을 때도 음수 3, 4. 그리고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4개. 총 8개지, 8개. 6개가 아니고 8개지. 틀렸습니다. 니은. 이 정도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4등급 이상 넘어가면 뭐 2, 3등급 노리려면 이런 문제에서 틀리면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자, 다음 봅시다. 101 굉장히 좋아하네, 출제자가. 자, 101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101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이하니까 포함하는 거네. 그러니 총 101명 무슨 프로듀스 그건가?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집합 요거라 할 때 n 이하의 자연수라 할 때 자, an은 n 이하의 자연수.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가갖고 n까지 n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an이라는 집합 n은 1부터 n까지의 자연수가 쭉 있다. 그 다음에 집합 n의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중복을 허락하여 뭐 이거 그냥 공식 써도 된다라는 의미지. 중복을 허락하여 이거 101개 빼기 n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중복 조합이지. 이 문제의 핵심은 중복 조합. 중복 조합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냥 이거 써놓고 이거 써놓으면 되겠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게 조금 이거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복잡하네. 뭐라고 한 거야? n개의 원소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그러니까 후보는 n명이 있는 거네. 근데 유권자 수가 이상한 거지. 101 빼기 n. 이거 그대로 쓰면 얘랑 더한 거에서 1을 뺀다. 얘랑 더하면 101인데 거기에서 1을 빼니까 100이지. 100 콤비네이션. 101 빼기 n인데 이게 좀 보기가 좀 낯설어. 그래서
여기다 좀 깔끔하게 다시 쓸게. 100 콤비네이션 101 빼기 n인데 이게 얘랑 더해서 100이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찾아야 되잖아. 그럼 100 빼기 이거거든? 100 빼기 이거. 그럼 n 빼기 1이 되나? 100 콤비네이션 n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얘랑 얘 더해갖고 100 나오면 되니까. 자, 이게 조금 뭐 이렇게 논다고 문제가 안 풀리는 건 아닌데 좀 보기가 낯설잖아.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는 안 풀겠습니다. 해서 중복을 허락하여 이거를 택하는 경우의 수는 AN이라 했다. 이게 AN. 그래? AN이야? 자,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자, 의미가 뭐야? 홀수 번째 항들만 50개를 더하라. 요거잖아. 2n-1이 홀수 표현이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이고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이고 1, 3, 5, 7, 9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 지금 이거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여기다 놓고 표현하자면 a 2n 빼기 1은 여기 n에 들어갈 자리에다가 2n 빼기 1을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100 콤비네이션 2n 빼기 1에 또 1을 빼니까 2n 빼기 2가 되겠지. 그래.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짝수계가 되겠네. 짝수 멤버를 뽑아라. 아까 또 그거랑 똑같네. 이거 뭐 이 문제 낸 사람이 무슨 프로듀스 그거 본 것 같다. 왠지. 자, 100명 중에 짝수명을 뽑아서 멤버로 만들겠다는 얘기네. 자, 그러면 이게 요런 식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2의 거듭제곱으로. 그래, 아까 가르쳐준 그 이항정리 그게 떠오르면 바로 문제 풀지. 자, 이거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이거 가지고 요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50까지 a의 2n 빼기 1 이거 그대로 표현하면 요거 대신에 요거 바꿔치기 해서 집어넣으면 자, 이거 실제로 써봅시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네. 0 100 콤비네이션 0. 아, 여기 밑에다 쓰자. 그래서 100 콤비네이션 0. 그 다음은 n에다가 2 집어넣고 계산하면 2가 되지. 알 거야. 콤비네이션 2. 이런 식으로 쭉 가서 마지막에 뭐로 끝나는가 봅시다. 50을 집어넣었더니 100 콤비네이션 100이 아니고 50을 넣으면 어떻게 돼? 100에서 2 빼니까 98이지? 100 콤비네이션 98인데 이게 아쉬운 거야. 지금 여기 마지막에 100 콤비네이션 100까지 딱 있어야지 이 결론이 뭐지? 짝수만 싹 더한 거는 뭐의 절반이지? 2의 100 빼기 1승 이랑 같잖아. 그치? 이거 뭐 이항정리 다시 설명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아까 한 거 다시 보면 되고 2의 99승이지? 2의 99승 요게 됐네. 이제 끝났네. 이걸 내가 구하고 싶은데 요거에다가 얘 얼마야? 1이지. 그지? 요 놈에다가 1 더한 게 2의 99승이다. 그럼 얘는 뭐야? 2의 99승 빼기 1이네. 나왔지? 그래서 2의 p승 빼기 1인데 자연수 p가 얼마야? 99. 끝. 자, 다음 문제 봅시다.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x를 할 때 함수 y는 라지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이게 라지 fx 그래프구나. 자, 이거 아까 푼 거 그대로 갑시다. 기계적으로 갑시다. 이게 이놈을 미분한 함수인 스몰 fx를 정적분을 한 거잖아. 이거 결론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fn 플러스 2 빼기 fn 마이너스 2. 자, 요거의 차이가 얼마냐면 4야, 4.
근데 내가 이거를 뭐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하게 푼다고?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4. 그지? 기울기. 무슨 기울기? x값이 4만큼 차이가 나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그게 이거야. 자, 이게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나는 그냥 문제는 얘를 물어봤지만 나는 그거를 기울기로 변형을 해서 기울기가 0보다 작게끔 되는 두 점의 세트를 찾는 게 제일 쉽다. 오케이. 근데 이게 최초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자연수 n이라고 했잖아. 자연수 n. 자연수 n. n에다가 1부터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건 뭐지? f 1 집어넣으면 3. f-1. 마이너스 1이 어딘지 몰라도 이거 그냥 그림에서 찾으란 얘기지. 마이너스 1 찾고 3 찾으면 2와 5 사이에 3, 4 두 개가 있을 건데 점을 찍어 봅시다. 3, 4 이렇게 있을 텐데 얘랑 얘랑 연결하면 기울기가 음수 맞지? 그래서 되지? 되는 것만 표시해 봅시다. 되는 것만. 그 다음에 0일 때 4도 되지. 0일 때 4도 되지. 1일 때 5도 되지. 이렇게 되겠네. 2일 때 안 되지. 2일 때 안 됩니다. 2일 때 5랑 8 사이에 6, 7이 있는데 연결을 하면 돼, 안 돼? 2일 때. 안 되잖아. 기울기 양수잖아. 보나마나 양수. 그 다음에 3일 때 안 되지. 그 다음에 4일 때도 8이랑 연결하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5일 때 되네. 5일 때 되네. 그러니까 되는 점들만 이렇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5일 때 8과 12 사이 뭐 있어? 9, 10, 11. 세 점이나 있네. 9, 10, 11. 이렇게 있지. 자, 됐고. 5일 때 8 되지. 5일 때 9. 얘 9니까. 이거 되는구나. 기울기 음수 되지. 그 다음에 6일 때 되지. 7일 때 되지. 8일 때 여기에서 어딘가랑 연결해야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는 상승이잖아. 뭘 연결하도 상승. 자, 내가 뭘 했냐면 되는 것만 지금 동그라미 치면 요거까지. 그래서 총 되는 점이 6개가 나오네. 6개. 자연수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 더하라고 하지 않아서 참 다행입니다. 개수. 점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 자, 답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이거 아까 푼 거랑 몇 번이랑 이게 29번이랑 같아. 29번이랑. 유형이 같지? 그러니까 배경 설명은 깊게 안 하고 기술로만 그냥 기교로만 풀게요. 자, 이게 주기랑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가 반드시 주기라고 얘기는 할 수 없고 주기의 배수쯤에 해당하는 거지만 나는 이 문제 풀 때 그냥 주기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그냥 주기로 이해하겠어. 근데 주기의 2배만큼을 구간으로 잡았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그려. 이렇게. 주기의 2배니까 이렇게 잡고 정적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했는데 주기를 2번 간 거잖아. 그지? 한 번, 2번 갔는데 그게 2분의 3이래. 그러면 얘는 이놈의 절반인 4분의 3이 한 주기 하나의 정적분 값이 4분의 3이란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좀 웃긴 게 하나 나왔네. 여기가 0인데 0에서 1까지 여기가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주기의 절반인데 그 0에서 1까지를 끊어가지고 4분의 1의 그림을 내가 잘못 그렸구나. 그림을 실제로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얘기지. 이 0에서 1까지의 실제 여기 넓이가
주기는 아니지만 0에서 1까지의 넓이가 4분의 1이 나온다. 정적분 값이 4분의 1이 나오고, 그러면 4분의 1이 이만큼이고, 그러면 여기는 4분의 2가 나와야 되니까 이 넓이가 좀 더 좀 더 커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네. 그래프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내가 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뭐 별건 아닌데, 이렇게 갑시다. 마이너스 2에 2까지. 그리고 여기가 1이고, 0이고. 필요하면 써먹을 거니까,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4분의 2. 됐지? 그리고 주기의 최소 단위가 2잖아, 2. 여기 나와 있듯이. 2가 됐으니까, 이제 요거를 보면 되는데, 이거를 4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가, 42를 만족시킨다. 이게 42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한 주기가 얼마야? 주기 하나당 4분의 3이잖아. 그지? 주기 하나당 4분의 3인데, 0에서 출발해서 4분의 3. 일단 4분의 3의 대략적인 구간을 구해봅시다. 뭐 n이라고 하면 안되니까 뭐 m이라고 해볼까? m. 그게 42가 된다 치고, 이 m이 정확한 값은 아니고 근처값만 알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처값만. 그래서 m이 얼마냐? 42 곱하기 3분의 4네. 뭐야 이거 나눠지네. 3, 4, 12, 14구나. 14. 그래서 16, 56이네. 자, 그럼 뭐야? 4분의 3만큼을 56번 계속 이어 붙이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4분의 3만큼을 56번 계속 이어 붙이면 된다는 얘기지? 아, 그러면 사실 끝난 거네. 0에서 2만큼이 한 구간이고, 한 구간에서의 넓이가 4분의 3인데, 그 한 구간에서 넓이를 56번 이어 붙이면 42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한 구간이 2인데, 그거에 56배. 또 재미있게도 0부터 시작했어. 그러면 2 곱하기 56이 이 구간의 끝값이 되는 거잖아. 끝값. 끝났네. 112가 답입니다. 다음. 그러니까 다시 봐도 이 문제는 좀 솔직히 좀 만들다 만 거 아닌가 싶은데, 좀 더 어렵게 내려면 이거랑 이거랑 좀 고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만들면 이게 이거 문제 참 이거 내가 뭐 하나 잘못 본 거 아닌가 좀 고민하게 되는데, 그거 아니고 문제를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낼 수 있는데, 학생들 이 멘탈을 감안해서 좀 쉽게 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8번.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 문제 아까 몇 번이랑 비슷하냐면 30번이랑 비슷한데, 이 30번이랑 유사한데 이 문제가 사실 제대로 풀려면 상당히 어려운 거야. 자, 왜 어렵나 봅시다.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막바로 접근하지 말고 차근차근 써보란 얘기지. 써보란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A1, B1, A2, B2 해갖고 쭉 더한 게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곱했네. A1, B1을 곱한 거, A2, B2를 곱한 거 쭉 이렇게 갔는데, 얘가 나오고 얘가 나왔다. 근데 얘를 물어봤다. 극한이랑 섞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도 이 수식에서 답만 난 좀 빨리 끄집어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수식을 n제곱에 관한 어떤 수식으로 끄집어내면 거의 끝난 거지. 그지? n제곱의 개수가 뭐냐? 이 알파 찾으라는 거잖아. 그지? 그건데, 뭐 그거인 거는 너무나 자명하지만, 이 두 조건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이 착상이 솔직히 좀 어려워. 이게 뭐냐면, 이 놈만 그냥 보자면 이거지. AK 더하기 BK. 왜? 모양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제곱해서 3배의 AK, BK를 빼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푸냐 못 푸냐의 갈림길이 뭐냐면 나는 얘를 알고 싶다. 얘의 각각을 알라고 덤비는 순간 망한다. AK, BK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는 거를 알고 싶어갖고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나라고 만약에 접근했으면 그건 망한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AK랑 BK랑 더한 형태가 무엇인지를 직접 뽑아내려고 만약에 마음먹었으면 사는 길이고 각각 구하려고 했으면 죽는 길이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그냥 우연찮게 AK랑 BK를 각각 구하려고 했으면 사는 경우도 덜어 생기지. 아까 30번은 그런 경우가 통했거든. AK, BK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통했잖아. 왜냐?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AK만 쭉 더해갖고 S, N 나오고 B에서 이걸 AN이라고 하고 BN이라고 하고 각각의 수열의 합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서 AN, BN을 뽑는 방법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이거 하나만 달랑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AN과 BN을 직접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열 단위로 보고 이거를 하나의 수열 단위로 보는 걸로 문제를 접근해야 돼. 얘를 그냥 CK로 보자는 얘기야. 얘를 DK라고 보자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AK, BK를 굳이 알라고 애쓰지 말란 말이야.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책상에서 그걸 못 떠올리고 이 AK, BK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애들 거의 대부분 박살난다고, 이 문제가. 자, 이제 갑시다. CK, DK로 그냥 볼 거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접근하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야. 자, 이건 뭐야? CK라는 수열을 이걸 CK라고 할 때 C1부터 CN까지 쭉 더한 거지? 그지? 쭉 더한 거잖아. 시그마 CK를 쭉 더한 거잖아. 마치 수열의 합처럼. 그게 N 플러스 1이라며. 그러면 CN을 구하는 거는 뭐야? K가 1일 때 N까지 CK에서 K가 1부터 N- 그 직전항까지 CK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요건 집어넣으면 되고 N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N에다가 N-을 집어넣고 그냥 다시 쓰면 되겠지? N-1에 N이지? 그러면 요거 공통인수로 뽑고 요거 빼니까 2 남네? 그래서 2N. 물론 이 방법에서는 C1은 초항으로 따로 구해야 된다.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거지. 그러면 N이 1일 때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N이 1일 때는 얘는 2가 나오잖아. 2가 나오는데 C1은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C1은 N이 1일 때니까 A1 더하기 B1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계산하면 얘도 2가 나오네. 아, 그래서 수동으로 나오나 여기에서 일반항으로 나오나 똑같이 EN을 쓸 수 있으니 이렇게 바꿨으면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지. D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DK 빼기 K는 1부터 N- 그 직전항까지 DK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그냥 얘를 쓰면 되고 N-을 쓰면 되고 얘는 N 대신에 N-를 대입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N-1, N-2 얘가 공통인수니까 N에서 N-2 빼면 2가 남지. 그래서 2배의 N-2. 자, 초항이 뭐가 나오지? 초항이 여기서는 일반항이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나오는데 D1은 수동으로 따로 구해야 되잖아. 여기다가 N에다가 1 집어넣고 A1, B1 이게 얼마 나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1 곱하기 1 빼기 1 0이네. 얘도 1 넣으면 0이지. 그래서 초항부터 성립하네. 자, 여기까지 갔으면 끝난 거야. 자, 얘가 뭐라고? CK 빼기 CK의 제곱 빼기 3 DK잖아. 근데 CK, DK를 내가 다 구했지? CK, DK가 뭐야? CK, DK가? CK는 EN, EK. 그래서 EK 제곱
3dk 빼기 3의 dk가 뭐야? dk가 2의 k 빼기 1. 그러면 4의 k제곱 더하기 뭐 알파가 나. 이거 내가 계산을 하기 싫어서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그래. 나는 이것만 알고 싶다고. 이것만 끝났지? 그럼 얘는 뭘 더하라고 무한대로 더하라고 하는데 4k 제곱 더하기 뭐 이하 기타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걸 더하는 거야. 그러면 얘 계산하면 4는 앞으로 빼버립시다. 자, n 3승분의 6에 4 앞으로 빼버리고 k제곱은 공식 넣으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3분의 1 n 3승 더하기 기타 등등이 나오잖아. 이건 다 필요 없고 3분의 1 n 3승만 여기다가 곱해주고 계산하면 끝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n분의 3 n 3승분의 6 4 그 다음에 3분의 1에 n 3승 약분 2 4 8 답이 8입니다. 자, 꽤나 어려웠는데 이 정도는 몇 번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조금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극한값 계산을 할 때 꼼꼼하게 한다고 자기 딴에 꼼꼼하게 한다고 이거를 그냥 밑에 있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구하려고 덤비다가 시간 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생겨서 그래. 4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 이런 걸 꼼꼼하게 해가지고 뭐 다 완벽하게 낼 정도로 내공이 있는 학생도 아닌데 근데 다른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미련한 방법으로 고수하다가 시간을 너무나 허비해갖고 시험 망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쓰는 게 좋다라는 걸 소개하는 거고 자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예습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홈페이지에다가 공지를 좀 해야 되겠네. 홈페이지는 좀 관심 있으면 와서 봐도 돼요. 자 www.kstudy.net 여기가 제가 제 인강을 올려놓는 사이트입니다. 자, 수고하셨고 다음에 봅시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강 강사고요. 네, 인강 강사인데 칠판에서 수업하기보다는 주로 지금까지 그 과외를 했기 때문에 그 인강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과외하는 환경처럼 가르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칠판에다가 쓰는 방식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매번 문제 설명할 때마다 쓰고 지우고 그 쓰고 지우는데 너무 노력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기왕에 인강을 하더라도 애들 옆에서 과외해 주는 것처럼 가르치는 방식이 좀 더 낫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뭐 이거는 그냥 자칭이고 뭐 남이 인정 뭐 하는 경우는 제가 그간에 뭐 이렇게 많이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뭐 초천재? 이거는 제가 만든 사이트에 제 닉네임으로 쓰는 그냥 이름인 것 뿐이고 이것 때문에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나는 천재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학생에 따라서 좀 유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문제를 그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정말 어렵고 고단한 과정을 다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답을 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답을 내더라도 최소한의 노력만으로도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을 지향하는 수업을 하다 보니 그 풀이에 집중하다기보다는 그 풀이를 에 도달하기까지의 발상에 저는 집중을 합니다. 발상이 훨씬 중요하다. 그 발상에서 착상을 제대로
못 해내면 뭐 거의 뭐 힘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요 3, 4등급 학생들에겐 너무나 힘들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 그 29번, 30번 이 두 개의 문제는 3, 4등급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요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아마 시험 시간 30분 남고 지금 예, 멘붕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 4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30분 남겨놓고 두세 문제 남겨놓고 지금 막 무엇을 풀고 다만 몇 점이라도 건져갈까 요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는 29번, 30번을 정말 제대로 접근해서 푸는 경우가 그닥 많지가 않고 공부를 하더라도 요 두 문제는 좀 버려두고 공부하는 경우가 많을 거다. 뭐 인강을 듣던 아니면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 순간 이해하지만 집에 와서 그거 다시 풀어보려고 하면 또 막막하잖아. 그죠? 그럴 때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풀어야겠다라는 발상을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학생이랑 못 풀어내는 이런 학생들은 그 실행 능력에서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그 끈기 있게 답까지 유도하는 학생은 1, 2등급 학생이고 하다가 좀 해보다 깨작깨작 해보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는 학생은 요 정도 등급의 학생이고 근데 지금 이제 수능 거의 100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이대로 가다간 그냥 3, 4등급으로 끝나는 건데 그러면 원하는 대학교 못 가는 거는 명약관화하다 이거죠. 그죠? 4등급 학생도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주는 대학교 갈 거냐. 정말 그 인생을 바꿀 각오로 독하게 노력해갖고 1, 2등급 안에 안착을 해서 수시든 정시든 2등급 정도 맞춰 놓으면 최저 등급이 필요한 명문대 수시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거고 지금 이제 원서 접수 한참 하는 중일 텐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 근데 4등급, 3등급 정도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점수라면 이거는 좀 써먹기도 애매하고 그간의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노력을 한 것 치고는 보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이거고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에서 조금 변화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다. 내가 얘기하는 발상법이라는 거는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자 이건데 어려운 방법으로 계산의 힘을 빌어서 답을 내는 방법은 1, 2등급 학생한테는 상대적으로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만 계산 딸리고 기초 좀 약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계산의 힘에 의지해서 답을 내는 방식으로 푸는 그거는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는 해도 시험장에서 과연 그게 발휘가 될까? 이게 문제 아닌가요? 그죠?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려운 문제를 쉽게 발상하는 방법을 좀 훈련을 해보자 이거예요. 한 문제 풀고 땡이냐? 그렇다고 그건 아니라 이거지. 그런 방식으로 발상하는 게 수능 유형마다 되게 비슷비슷하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발상 자체를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뭐 어려운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좋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고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못하겠다 싶으면 한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할 말은 많은데 이거는 실제로 그 문제를 풀다가 설명하는 걸로 하고 일단 그 제가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교재를 먼저 설명을 할 건데
여기 잘 보이죠? 지금 EBS 연계 총결산, 영순위, 파이널 모의고사. 모의고사 형태로 된 문제집이고, 지금쯤이면은 기본서 푸는 것보다 이렇게 된 실전 문제집을 풀어가지고 그 감각을, 실전 감각을 높이는 게 답인데, 8회로 이루어져 있고, 문과, 이과 각각 그 8회로 이루어져 있고, 출판사는 수경 출판사. 자이스토리. 들어봤죠? 자이스토리. 요거 쓴 출판사가 수경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이널 문제집이고, 모의고사 형태이고, 2점짜리 이런 거 설명하는 거는 너무 좀 시간이 그러니, 주로 3점, 4점짜리로 설명을 할 건데, 그 한 회당 2개로 나눠서 설명해서 올릴 겁니다. 3점짜리랑 4점짜리 각각 해갖고 따로 올릴 거예요. 4점짜리 위주로 설명 듣고 싶은 학생은 그렇게 들어도 되고, 3점짜리 위주로 한 거부터 들어야 될 학생은 그렇게 들으면 되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인강을 찍는 거의 장점이, 자, 학생들이 문제를 읽고 실제로 답을 내는 과정과 최대한 유사하게 선생님도 접근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착상하고 풀어내서 답이 나오는 과정, 이 전반을 학생의 문제 푸는 환경과 동일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면 그 시행착오마저도 동일하게 겪고 답을 내겠다 이거고, 그렇게 해서 실제에서 푸는 환경과 상당히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제약 조건 하에서 만들어내는 답이 실제로 학생들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시험장 가서 발휘되는 환경과 좀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칠판에서 화려하게 백목 막 휘날려 가면서 그림 막 열심히 그려가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당 막 3, 40분 막 열강을 해가면서 설명해서 그거 이해해서 알아듣는 거 좋다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한 문제를 1시간 투자해서 푸는 학생이 과연 몇 문제나 있냐 이거죠. 그죠?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지금 끝날 시간 20분 많아야 30분 남아있는 상태에서 29번, 30번 만날 텐데, 최대한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접근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풀어내는 게 실전에서 도움이 된다라는 확신을 줄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할 거고, 하다 보면 이해하겠죠. 그리고 여기 다시 보기 주소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 올려놓을 업로드할 이 주소인데, 여기에 강의 스케줄이랑 이런 거 내가 게시판 만들어서 올릴 테니까, 팟캐스트에서 실제로 강의하는 거 실강으로, 스트리밍으로 실강으로 듣고 싶으면 거기는 시간표대로 들으면 되고, 그거 아니래도 녹화로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웬만하면 무료로 만들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들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보기 주소로 들어와서 강의를 보려면 회원가입은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은 하시고, 일단 시범으로 몇 문제 정도만, 10문제 정도 가볍게 풀어보고, 솔직히 중간에 어려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다고 내가 이렇게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단 해봅시다. 자, 원래는 이거를 PDF로 구워가지고 조금 좀 가독성 있게 확대를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점 좀 양해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좌표 공간에서 P점이 있는데, 이 P점이 마이너스 3,4,5라고 하고, 그거를 Y, Z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대칭이동 했을 때 YZ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했다면
이 P점의 X값이 반대보로 바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P가 Q로 같다고 하는데 이 Q의 다른 성분은 P랑 똑같고 X값만 반대보로 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YZ 평면에 대해서 대칭. 그래서 Q는 일단 써봅시다. 3,